비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4번, 5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3, 4번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기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게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 기간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비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 뭐 써야겠죠? 서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을 할 때에는 거의 다 포스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870을 제외하고 870은 좀 비교적으로 좀 새로운 나온 비자다 보니까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아니 우편으로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왜요? 절차가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정한 주소로 보내가지고 모두 다 페이퍼로 현재는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울편을 이민성에서 받았다 하면 연락이 오나요? 네, acknowledgement라고 해가지고 비자 어플리케이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관련된 폼부터 작성을 하고 관련된 서류들 모으고요. 또 그리고 뭐 이제 페이먼트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발송을 해야 되겠죠. 이민성에 저희가 접수를 하고 이민성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나요? 밸리드한 어플리케이션인지에 대해서는 적합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밸리드한 어플리케이션인지 여부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뭐 제대로 된 폼을 썼느냐, 그리고 반드시 동봉해야 되는 서류를 보냈느냐, 그리고 뭐 비용은 정확하게 냈느냐라는 게 좀 핵심적인 게 되는 거고, 그게 또 2차 비자 신청비라든지 아니면 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 또 그런 개별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맞췄을 때 뭐 2차 비자 신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라고 요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류에 잘못 기입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정정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포스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비자처럼 간단하고 쉽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정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모 초청 관련 비자를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가장 그래도 뭐 서류도 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이민성에서?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 동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좀 제대로 준비가 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4번, 5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3, 4번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처음에 낼 때 아주 꼼꼼하고 좀 컴프레hen시브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 그러면 부모 초청 비자로 이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 영주권을 받는 거와 똑같은 복지 혜택을 다 받는 건가요? 뭐 펜션이든 아니면 뭐 메디케어든요? 어떤 복지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는 발급받고 나서 웨이팅 피리어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5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런 복지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 초청 비자가 다 5년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부모 초청 비자 중복으로 넣어도 돼요? 다른 비자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넣는 게 가능하긴 한데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좀 넣는 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페런트 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870 비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5년 동안 거주하시다 보면은 뭐 비자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870 비자를 접수하는 시점에 다른 페런트 비자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적합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신청이 반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부모 초청 비자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비자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부모 초청 비자라는 경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기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게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중에서도 870 비자와 그리고 804 에이지 페런트 비자가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 그 동안에 사보험을 통해서 약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뭐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변호사님, 뭐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또 이민자로서 호주의 부모 초청 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텍션 비자 아니면 난민 비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부모가 외국에 계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오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는 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호주 시민이 되어서 투표를 행사하면서 좀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호주 정부에서 봤을 때는 페런트 비자,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 인베스터 비자처럼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초청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빌리티라고도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어프로치를 하는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으로 기간이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심사 기간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투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게 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호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바뀔 여지가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짧게, 아니 길게 다음 편 예고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이제 PD님이랑 이렇게 촬영한 게 한 10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0편 넘은 것 같습니다. 아, 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리플들 다 한번 다 모아가지고 답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재밌는 댓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 있으세요? 있습니다. 뭐죠? 폼 미쳤다. 저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